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미쳤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먹히고 왜 지지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생각이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왜 나올까요? 이게 지금 여당 때문에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지금 이 정가 사범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숱한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조국처럼 재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 실형을 받은 사람도, 송영길 대표처럼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이렇게 옥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창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 전 대표보단 낫다.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분위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분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슬픈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검찰 독재로 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확하게 혐의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를 정말로 개변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조국이 신당 차리는 거 맞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지금 2024년도의 정치에 송영길의 옥중에서 창당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로 정치적인 거악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거악이 여기에서 지금 정가 사범이고 이 정가 질도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네 개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 4년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혐의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선 이미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결까지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정말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조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 3%뿐이 되지 않습니다. 100건 중에 97명은 확정 판결을 받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창당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해결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전 대표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것들을 이용하는 창당에 불과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여든 야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명확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싸줄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말로 전통 있는 당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전통도 깨져가는 것들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숱한 리스크들을 서로 방탄하면서 이제서야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이재명의 방탄을 깨트리겠다라고 나오고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그랬다면 본인들의 입지가 훨씬 나았을 겁니다. 지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세우고 방탄에 전념했던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확정 판결 받았고 대법원 판결 기다린 사람이 당무되는 게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탄이 되는 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금방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랑 무관한 얘기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김성기 의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천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아예 원래 선거도 못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주니까 나오잖아요. 정우택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번에 카페 주인까지 나서가지고 증거가 이렇게 명백히 있다, 돈 받은 거 확실하다, 사진도 있다, CCTV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지금 단수 공천 받아요? 게다가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광판사만이라든가 신광판사만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한번 들어보고 반박할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지금 위험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정위에서 뭔가 입을 지금 막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CCTV에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이 분명히 봉투를 돌려줬고 그리고 그분께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분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원하라고 하니까 후원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했던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그리고 기소조차도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범죄 합정적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재심 판결도 불복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건들도 불복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아직 기소조차도 안 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너무 편향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들이대고 여당에 대해서는 그냥 기소조차 안 하니까 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기소 판단을 해야죠.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여기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소를 안 하면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 입으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영부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진짜로 공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것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 아닙니까? 기소가 안 됐던 건이에요. 언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탈탈 털었다고요? 탈탈 털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한시간째나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럼 기소했었어야죠.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요, 어떤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로 만듭니까, 계속? 또 옛날에 들어갑니까? 탈탈 털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검찰 총장이 누구였는지부터 얘기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뺏었잖아요. 제가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하자면 또 한 30분 시간 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토론들이 호도화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은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른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공천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자성도 좀 하자. 저는 대한민국